21년도 마지막 제9회 프리한 작업 토크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작업공방 디렉터 나공방 장윤호라고 합니다. 21년도 마지막 작업 토크쇼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궁금해서 작업공방에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작업공방의 찐팬들, 다시 말해서 작업공방이 오늘에 이르는 데까지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신 분들, 숨은 공신들이죠. 이런 분들도 오늘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서 저를 작업공방 디렉터라고 이렇게 좀 소개를 했거든요. 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작업공방 관련해가지고 저를 소개하려고 하면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업공방 디자이너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 뭐 대표 디자이너 이렇게 하기도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오늘 작업 토크쇼 준비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로 했어요. 작업 공방 디렉터 조금 더 붙이면 작업 공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작업 공방을 앞으로 좀 운영해 나가고 어떤 방향을 잡고 세부적인 기획을 해 나갈 때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를 작업 공방 디렉터라고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작업 공방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특강과 모임을 도구 삼아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조직과 조직을 연결하는 그런 일을 잘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작업 토크쇼 그리고 미니 송년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순서는 작업 토크쇼 하고 어, 소모임 참여하신 분들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 제가 준비한 작업 공방의 어떤 방향에 대한 앞으로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갈 건지 뭐 그런 이야기 좀 드릴 거고 마지막 이벤트가 있으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 공방이 걸어온 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작업 공방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올해 2월달 창업 특강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작업 공방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보면 조금씩 조금씩 작업 공방이 태동하는 것이 준비되고 있었다. 다만 어느 타이밍에 우연처럼 귀인을 만나고 뭐 그분과 연결이 돼서 뻥 하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지만 알게 모르게 작업 공방이 이렇게 시작될 그런 당사자인 저도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때는 다 준비한 단계를 거쳐서 창업 특강으로 겉으로 이제 드러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막 2년, 3년 지나가지고 하게 되면 좀 재미없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작업 공방에서 작업치료사 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한 모임이 작업치료 일기 모임이고 이제 작업치료 글쓰기 모임인데 그 모임이 딱 이맘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1년이 된 시기이고요. 그래서 딱 이맘때 어, 작업 공방이 어떻게 준비가 돼서 시작이 됐는지 이런 이제 얘기를 지금 나누면 뭔가 역사로 남기도 하고 저한테도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좀 앞부분은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뒤에는 앞으로 작업 공방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작업 공방러라고 제가 이제 저희 운영진에서 부르기로 했는데 작업 공방러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5개 정도 키워드 이슈를 가지고 작업 공방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험 수집 잡화점이라고 있는데요. 어, 궁금해요. 우선 경험 수집 잡화점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경험을 수집하는 곳, 네,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곳, 네, 막 이렇게 숫자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경험 수집 잡화점을 딱 이름을 들었어요.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이제 둘러보다가 알게 됐는데 처음에 이름을 경험 수집 잡화점? 와, 이거 대박인데? 이런 생각을 저는 딱 했어요. 아까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좀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 플랫폼 이름을 듣고 제가
그렇게 좀 센세이션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모임에, 무료 모임을 참여해보고, 또 이제 그 운영되는 방식들을 보고, 또 이제 그 운영하는 피터 점장님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방식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좀 나의 독서, 그리고 독서 기록, 운동 기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아침마다 이렇게 GK들이 골키퍼라고 해요. 들이 아침마다 현황을 공유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새로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경험실 잡화점에 처음에 눈팅만 하다가 무료 독서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바쁜 중에도 이 간단한 인증이라고 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책을 꾸준하게 읽게 된 거예요. 일기도 꾸준하게 쓰게 되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저한테 되게 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경험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경수점에 유료 모임을 하나, 둘 이렇게 결제하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때는 몰랐는데 작곡공방 운영하는 하나하나 토대가 되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최초 제가 이게 유료 모임을 이렇게 결제를 했어요. 커뮤니티 운영 자동화 특강 뭐 이런 거. 그래서 피터가 지금 그 경험식 잡화점을 운영하고 하면서 본인이 사용했던 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카카오 채널 그리고 이제 구글 자동 이메일 보내는 거, 단체 메일, 개인 메일처럼 이렇게 보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을 인증할 때 이제 피봇 테이블이라고 하고 데이터를 쌓은 것들을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유료 특강을 통해서 접하게 됐고 저는 이걸 또 어, 그냥 좋은데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작년이죠. 19년도 6월 달에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줄넘기를 좀 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갖고 하루 12분 나만의 운동 습관 만들기라는 운동 모임을 6월 달부터 해서 6월 한 세네 번 정도 기수를 거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손쉽게 할 수 있는지, 잡무를 줄이고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서 운동 모임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까지 11월 달에 열게 되면서 아주 이제 깨알이지만 저 나름대로 시행착오고 또 이런 어떤 기술들을 배운 거를 써먹어보는 또 계기가 된 거예요. 네, 오픈방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때부터 조금씩 계속 이렇게 훈련이 된 거죠. 이거를 이제 경험이 잡아준 피터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무형의 자산이다. 자산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돈만 자산이 아니라 내가 오픈방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뭔가 사람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 쌓이는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경험 잡화점에서 오픈방을 참여하고 또 이렇게 그걸 계기로 저 나름대로 모임을 작지만 10명 뭐 안팎으로 모이는 그런 작은 모임이지만 열어보고 또 아, 또 실패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 육아휴직을 쓰게 되거든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지금처럼 길어질 거라는 상상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금방 이렇게 메르스처럼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 육아의 목적도 있긴 하지만 직장에 얽매이면서 시간을 가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근데 육아휴직은 육아가 힘들더라도 내가 나의 시간을 이렇게 조정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게 아, 어, 한비아 씨의 책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옛날 책이에요. 이것처럼 병원 밖으로 행군하라. 그래서 진짜 코로나 시대 때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작업치료사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 거의 안 만났습니다. 음, 거의 이제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특히 이 경험식 잡화점의 점장을 직접 몇 차례 만나게 되고 또 GK가 뭐냐면 저희 이제 작업 공방은 DA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디자인 어시스터 우리 삶을 디자인하는 조력자 이런 의미인데 GK는 골키퍼예요. 그래서 각 소모임마다 어떤 그 골키퍼가 있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데이터를 인증해주고
전날 인증했던 거를 아침에 현황 공유를 해주고 뭔가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뭔가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UK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노션이랑 그 캔바 이제 디자인 툴, 디자인에 대해서 몰라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썸네일이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캔바, 그리고 온라인 자동화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3시간짜리를 제가 일산까지 가서 배웠어요.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언젠간 해야지 이렇게 미뤄두다가 어쨌든 만들게 됐고, 그 플랫폼 운영도 사실 이제 GK 운영진으로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피터가 이렇게 정말 많거든요. 경험자 과정은 정말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서 배울 수 있었고, 이제 카카오 채널 이걸 이제 비즈니스 형태로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강의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무작정 그냥 사업자를 냈어요. 뭐 크게 뭐 계획을 세우고 했다기보다 그 채널을 사업자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 세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나다운 삶을 위한 작업 공방, 이게 사업자 내려면 이름을 정해야 되니까 그때 이전에도 고민을 했지만 정할 때 제대로 정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 나다운 삶을 위한 작업 공방으로 제가 확정을 이름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런 흐름에서 어, 하나하나 배웠던 기술들이 지금 작업 공방을 운영하는 하나하나의 다 이렇게 재료들, 자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운동 모임, 독서 모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책을 이제 한 4, 5개월 남겨둔 그 시점에 작업 공방 최초의 작업치료사들 모임, 작업치료 읽기 모임, 작업치료 책, 뉴스, 정책 자료 읽기 모임이라고 제가 이름을 적었었네요. 그리고 작업치료, 글 쓰는 작업치료사 모임, 일기를 이렇게 신청을 받게 돼요. 어떤 취지로 하는지 그때는 정말 장황하게 좀 많이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글쓰기 모임도 그렇고, 읽기 모임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저희 소셜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작업치료 뉴스 클리핑이 매주 올라오거든요. 그걸 제가 알고 있었고, 나름 조금, 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모임으로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실제 실행에 옮긴 것 뿐이었어요. 어쨌든 생각보다 일기 분들도 꽤 많이 신청을 해줬고, 글쓰기 모임은 좀 금액이 조금 그래도 2만 원 돈을 지불하고 글쓰기 모임이 올까? 제가 글을 잘 쓴 것도 아니고 책을 낸 것도 아닌데 글을 같이 쓰자고 했을 때 모일까 했는데 한 20명 가까이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기 또 선생님들이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합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때 이제 공저책을 내보자 그 얘기가 그때 나왔던 거예요. 올해 작업 공방 책 나의 작업 치료, 당신의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하게 된 거고요. 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작업치료 읽기 모임도 사실은 경험치 잡화점에 어떤 모임을 표방했냐면 경제기사 읽기 모임을 표방을 했어요. 그건 경제기사는 아침에 내가 관심 있는 경제기사를 쭉 이렇게 포털에서 보고 읽고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 링크를.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하니까 어쨌든 사람 부담이 없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작업 읽기 모임도 우리가 작업 치료에 대한 이슈들, 사회적 이슈,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내가 읽어보는 거예요.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그게 나 임상에 당장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관심을 기울이는데 습관을 들이자. 이게 취지였거든요. 그런 계기로 소모임을 좀 만들게 됐고요.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이제 복직을 앞두고 소모임을 강화했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네, 저를 위해서. 제가 육아휴직을 1년을 정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보내게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후반부에는 뭔가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들도 하고 하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좀 새로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1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까, 적응을 잘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간을, 육아휴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어떤 하루의 시간을 내가 가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정말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복직을 하면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빼박 이제 병원에 나의 몸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뭐 다시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한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었지만 시간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하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복직하고 나서도
나만의 시간, 나를 위한 시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이제 미라클 모닝을 이제 21년도 1월부터 만들었고, 일기 쓰기랑 그리고 중요한 일 먼저 끝내기도 그런 연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시간 사용에 대한 제가 뭐 많은 이렇게 강의나 뭐 이런 것들도 듣기도 하고 했지만, 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는 거, 그리고 아침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끝내버리는 거, 어, 그리고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어떤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챙겨가기 위해서 이제 21년도 복직을 앞두고 2달 동안 저 스스로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그런 계기로 소모임을 더 많이 이렇게 만들게 됐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 공방이 어떻게 태동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소모임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정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작업 공방이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 이런 공감대를 우리가 작업 프로파일을 어떤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작업 공방도 처음부터 그랬다 이랬던 건 아니구나, 다 미약하게 시작을 해서 누군가가 조금 조금씩 협조를 하고 지지하고 도움을 주고 반응을 해주고 의견을 주고 제안을 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이런 맥락을 아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작곡 공방 걸어온 이야기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연장선상에서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셨던 특강 이런 것들도 진행되었고요. 어쨌든 조금 제가 이제 시상식 앞두고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 처음에 독서 모임, 운동 모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작업 치료사를 대상으로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은 있지 않았어요. 그냥 경험치 잡화점이 제가 이제 좀 모델로 삼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저런 걸 나도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로망은 있었죠. 근데 그래서 대부분 작업 치료사를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어, 브런치에다가 이제 운동이랑 뭐 글쓰기 모임 같은 거 이렇게 홍보를 하면 전혀 관계없는, 사실 직업에 대한 뒷배경 이런 건 거의 모르고 신청을 받고 오픈방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고민이 됐어요. 작업치료 읽기 모임하고 이제 글쓰기 모임을 하니까 독서 모임으로 유입되기도 작업치료사가 이제 하는데, 이 정체성이 좀 모호하고, 또 이렇게 모임을 두 개, 막, 세 개 이렇게 같이 관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게 독서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떨 땐 막 별로 반응도 안 하고, 인증도 안 하고 막 이래요. 이러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운동 모임도 이제 그렇게 없어진 것도 있거든요. 줄넘기 모임. 제가 처음에 운동 모임은 줄넘기 모임을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어, 갑순원이 이따가 시상을 할 건데, 코맘, 그 주축이 되는 몇몇 그 분들이 있어요. 멤버들. 그 분들이 독서방을 굉장히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쇄신을 했다고 할까요? 굉장히 리프레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혼자서 그런 역할을 다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역량이 그때까지만 해도 잘 준비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멤버십의 힘이 굉장히 컸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는 알아서 다 이렇게 인증하고 막 리뷰도 올리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서방에 그렇게 뭔가 자리를 잡아가니까 제가 뭔가 또 확신이 드는 거죠. 또 여유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소모임들을 기획해 볼 수 있었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신 분들은 작업 공방에 정말 이렇게 토대를 만들어준 숨은 공신들입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어, 시상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한솔 선생님이 좀 저와 같이 숙고해 주시면서 시상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